끝내야지.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시법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이 이제 우리가 24문제 나오는데 등기법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공부했는데 3문제만 했답니다. 12문제 중에.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1년에 한 문제씩 맞았다는 얘기인데 참 아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그 지적에 관한 법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우리가 지적 파트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거기 12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문제가 이제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외우기만 하면 12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법은 자,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거기만 계속 집중 좀 파고 들어가고 그래도 양심이 있지. 근데 법에 좀 미안하지. 어떻게 그래도 7개 정도, 반 맞는 것도 좀 미안하잖아요. 한 7개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한 16개나 17개 정도는 맞아가야지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보게 되면 일단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너무 제목이 길으니까 그냥 지적에 관한 법, 그래서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법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적어보자는 게 지적법이다. 지적법이다 이름을 적어보게 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총설 부분에서는 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만약에 올해 시험 문제에서 총설 부분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뭐에 관해서만 용어에 관해서만 시험 문제 한번 나올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우리가 뭐만 좀 신경 써주자는 얘기예요. 용어에서만 신경을 한번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국가가 뭐예요? 등록사항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는 기록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적공부라고 하는 지적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구청이 있으니까 구청이 만약에 소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구청은 그게 비록 민선이든 관선이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그럼 그 구청장이 소관청일 때는 시청은 소관청이 아니다 봐두시면 돼요. 근데 자, 인구 50만 대도시가 아닌 데는 구청이 없는 관계로 자, 구청이 없다면 시청이 소관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청을 가든 구청 가든 거기서 하는 일은 다 등록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자동차도 등록한다고 얘기하고 거기서 무슨 장부를 만든다 하면 등록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기록한다는 말과 구별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뭘 정하냐면 행정구역 소재, 그 다음에 땅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 자,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자, 잡혀있죠? 이런 것을 누가 정해서,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 등록해요?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공부는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있죠? 그런 대장들, 공부들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 어디에서 지금 뭐예요? 이 등록사항 중에서 시험 문제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해는 이 지적에 관한 법이 12문제가 나와요. 12문제. 12문제 나오는데 어디에 이 지번하고 뭐예요? 지번. 그 다음에 뭐예요? 지목하고 면적하고 뭐예요? 경계. 이렇게 4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경우도 있어요. 근데 4문제는 요즘 최근 들어서 4문제까지는 다 시험 문제 내지는 않고 자, 많게는 3문제니까 보통 몇 문제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지목은 30년 동안 한 번도 뭐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시험 문제 계속 냈습니다. 이거는 30년 동안 안 나온 해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한마디로 이제 지목은 매년 시험 문제 30년 동안 매년 나왔으니까 우리가 자, 올해가 27회 시험입니다. 그 올해가 27회 시험인데 그럼 뭐 중간에 지금 85년도에 1회 시험을 시작해서 한 30년 됐는데 중간에 몇 차례는 2년에 한 번 봤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 30년 지났지만 27회예요. 자, 그럼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시험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올해도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 요즘 추세가 한 문제, 2문제 때문에 시험이 떨어지니까 만약에 뭐예요? 지목을 안 한다는 것은 내년에 또 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한 문제 한 문제가 아쉽습니다. 아쉽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본이라고 하는 게 이 시험 문제가 이제 13회 때까지 매년 나오다가 14회 안 나오고 15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가끔가다 한 해 걸러 한 해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예요? 2년에 한 번씩 2년 나오다가 한 번 쉰다든가 이제 변화가 이상해요.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혹시나 뭐 작년에 한번 진짜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까? 뭐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본도 뭐예요? 시험 문제 매년 나오다 생각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요즘 뭐예요? 면적 그 단수 처리 문제가 최근 몇 년은 안 나왔으니까 올해는 꼭 나올 거라 생각하고 봐두셔야 돼요. 자, 이 경계에 대해서는 뭐예요? 경계에 대해서는 자, 작년 요 최근 몇 년 계속 나왔는데 자, 혹시라도 이제 뭐가 나올까 이제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는데 경계도 만약에 혹시 나온다면 경계에 대한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올해 어떻게 나올까 좀 방향을 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하고 이거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요 세 가지는 필히 한번 봐두셔야 되고 이게 정리가 되면 무엇도 이거 경계도 한번 이제 봐두자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지적 공부는 자, 대장에 어떤 내용을 써 있냐, 도면에 어떤 내용을 써 있냐. 자, 이 공부에 써 있는 내용. 그러니까 명색이 우리가 공인중개사인데 등기부하고 대장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대장의 등록사항이 뭐냐, 도면에 무슨 내용이 써 있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공부도 자, 시험 문제가 몇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자,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있죠. 특히 이제 그 대장하고 도면하고의 등록상에 대해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그 내용을 받으시고 만약에 등록상에서 한 문제 나온다면 어디에서 나오는데 자, 지적 전산 자료에 대한 이용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 공부에 대한 복구 절차라든가 이제 그런 게 이제 공개에 대해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하여튼 공부 파트는 두 문제라고 보시고. 그 다음 자, 이렇게 뭐가 생기면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중에서 특히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특히 토지 표시사항이라고 얘기해요.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토지 표시사항에 얘기하는데 이 표시사항에 대해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를 달라진다 하면 예컨대 답에다가 집을 지면 지목이 뭐예요? 지목이 바뀌게 된다. 대로.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분할하면 면적이 뭐예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걸 뭐라 얘기한다?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토지의 이동이라고 얘기한다. 달라졌다, 움직였다 하는 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 이동에 대한 절차가 우리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토지가 바다가 된 거. 자, 이렇게 토지 이동에 대한 뭐예요? 그 기본 뜻이 있는데 그 사유가 이제 그런 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사유에서 이제 우리가 절차적인 거, 이렇게 신등분할제 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자,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토지가 바다가 된 거, 자, 이렇게 바다가 된 거. 이런 토지 이동에 대해서 자, 요 절차적인 면이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자, 한 문제 꼭 등장합니다. 한 문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축적 변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대한 특례가 나왔는데,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항상 이 토지 이동에 대해서 신등분할제 받아있죠? 요게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특히 이제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적 기본적인 게 뭐하고 이거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뭐예요? 합병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좀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축적 변경과 포함해서 보통 한 두 문제 정도는 꼭 뭐예요? 출제가 되니까 봐두셔야 돼요. 축적 변경. 근데 축적 변경이 뭐예요? 어느 해는 한 해 나왔다가 한 해 안 나왔다가 이렇게 지그작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하는데 이 축적 변경이 작년에 나왔어요. 그럼 올해 안 나올까? 올해 안 나올까?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축적 변경도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토지 이동에 대해서 자, 달라졌으면 논에다가 집을 져서 만약에 바뀌었으면 그것을 뭐예요? 그 현재 실체하고 대장하고 뭐 해줘야 돼 이거 지적을 정리합니다. 자, 이 지적 정리 파트가 파트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파트가 있어요. 무슨 파트가 있냐면 소유자 정리 이렇게 소유자 정리 파트가 있어요. 소유자 정리 파트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하고 대장은 항상 뭐 해야 되니까 일치해야 되니까. 자, 등기부가 소유권자가 을인데 대장은 갑이다 그러면 등기부 가지고 고쳐라는 게 을로. 그래서 항상 소유자 정리는 등기부를 중심으로 해라는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공부에 잘못 써서 등록사항이 뭐가 된 거 이거. 등록사항을 고치는 경우가 있어요.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논에다가 뭐 지방의 어떤 분이 논에다가 집을 짓고 세금을 뭐예요? 그냥 답으로 내고 싶어요. 근데 세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소관청은 그 꼴을 못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꼴을 못 보니까 자, 뭐 하라는 얘기니까 자,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한 다음에 소유자한테 뭐예요?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통지합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 후에 통지 이렇게 지적 뭐 한 다음에 지적 정리 후에 자, 뭐 해준다? 통지를 합니다. 통지. 자,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는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 완료, 소유권 변경 사실을 뭐 하듯이 통지하듯이 어디에서는 이 주적에 대해서는 뭐예요? 자, 촉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에서 촉탁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그렇게 따지지만
어디에서 자, 이 지적에서에 대한 촉탁은 뭐예요? 오로지 부동산 표제부 우리가 뭐예요? 논에다가 집줘서 대가 됐으니까 우리가 뭐예요? 분할해서 면적이 달라졌으니까 니네도 표제부 고치라라고 촉탁하는 거. 부동산 표시 변경 등만 촉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촉탁 사유가 아닌 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최초로 대장을 처음 만드는 건 신규 등록이에요. 그 신규 등록은 대장을 처음 만든 거지 등기가 없죠. 그 촉탁할 사유가 아닌 것은 표제부가 없는데 뭘 촉탁하겠어. 고치라고 촉탁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신규 등록이 답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적정리의 통지라고 하게 되면 변경 등기가 뭐예요?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게 그 시기예요. 시기. 통지 시기인데 만약에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부동산 표시 변경 촉탁하죠?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촉탁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받은 날부터 접수받은 날부터 이 접수받은 날부터 며칠이고 15일이고 그 다음에 등기부가 없다면 뭐예요? 지적공부에 답을 대로 고쳤죠? 대로 뭐 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등록 요게 7일이에요. 재작년에도 뭐예요? 시험 문제 요게 7일이 뭐예요? 11로 나서 틀리고 그랬어요. 이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니 뭘 이해 왜 7일이야? 그냥 등록이니까 7일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다. 그런 얘기 지금. 외우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거 이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국가가 왜 7일로 정해놨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얘기. 만약에 국가가 왜 7일로 해놨지? 그런 생각이 만약에 머릿속에 드는 사람은 위에서 조상님이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도 아니야. 그냥 후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절대 그냥 그런 쓸데없는 생각. 절대 공인중개사 시험은 why? 왜 그럴까?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냥 결과만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래서 보통 이 지역 정리도 요 4가지 파트 중에서 시험 문제가 보통 자, 2문제 정도 이제 2문제 정도 출제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어느 하나의 땅이 바다가 매립돼서 땅이 생겼으면 이 대장을 만들려면 측량해야 돼요. 왜? 면적이라든가 뭐 경계라든가 이런 걸 도면 만들려면 경계라든가 이런 걸 측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 면적 좌표는 측량이 필요하니까 뭐다는 게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다는 지적 측량 파트가 있다. 그러니까 측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측량 대상이 아닌 것 중이에요. 보통 여기서 2문제에서 몇 문제 나와요? 이거 3문제 등장합니다. 2문제, 3문제. 측량이 아닌 거, 그다음에 측량에 대한 절차, 측량 기간은 뭐예요? 5일이고 검사 기간, 측량을 검사해야 되겠죠? 검사하니까 며칠? 이거 4일이고. 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절차, 수행자한테 측량을 의뢰하고 수행자는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뭐예요? 수행계획서 제시로 이런 절차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나올 부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작년에 등장했지만 작년에 절차는 안 나왔으니까 보통 시험에 여기서 이제 토지등에서 축적 변경이 있거든요. 축적 변경이었는데 이 축적 변경하고 뭐에 대해서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이제 지그재그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 뭐 2개가 겹쳤어요.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2개가 겹쳤어요. 그래서 혹시 올해도 만약에 뭐예요? 올해도 뭐가 지적 뭐예요? 지적 측량이 뭐예요? 측량이 적당하게 잘 됐느냐? 아니 뭐라고 부적당하게 됐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적부심사예요. 적당하냐 부적당하냐? 이런 적부심사에 대해서 자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도 날짜만 좀 뭐 하여튼 36 아니면 37박 수고한다. 그래서 날짜를 이제 정확히 이제 암기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2문제 파트별로 2문제나 3문제 이렇게 해서 12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뭐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암기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암기하면 시험 문제 암기하면 되고 암기 안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암기해서 꼭 이 지적은 쉬우니까 등기는 어렵고 지적은 쉬우니까 10문제 정도는 맞자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자 소설이 나오고 이제 지적법이 목적인데 목적을 한번 참고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그래서 거기에 몇 페이지에 47쪽에 거기 그 쌍가루 3번하고 쌍가루 4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법에서는 국토법을 배우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근데 이 지적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예요. 국토계획 및 뭐예요? 도시환경 정비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쌍가루서 한번 효율적인 관리하고 소유권을 보호한다. 공시하는 건 등기부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이념을 한번 자, 이 목적을 한번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가 나오는데 이념은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잘 안 나와요. 요새 시험 문제. 옛날 얘기지 요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옛날에 뭐 이념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시험 문제 쉽게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어서 아마 출제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것을 그 시험에 출제하는 이제 시험을 이제 뭐 보는 그 수험생을 우롱한다고 생각해서 안 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를 우롱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좀 쉽게 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거기 지적제도와 토지 등기제도의 비교 나오죠? 비교 나오는데 거기 이제 기능이 있고 객체가 있고 등록방법인데 객체가 한번 9회 때 한번 나왔어요. 자, 지적은 땅이니까 토지고 등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하고 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자, 지적과 등기제도 모두 객체를 뭐예요? 토지로만 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예요. 등기는 건물 등기부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방법은 여러분 직권 등록과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는데 왜? 지적은 받아 매립하면 무조건 세금 걷어야 되니까 무조건 만드니까 직권이에요. 근데 등기는 신청해 오는 것만 받아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해요. 그래서 여기 글자 보시고 자, 직권이니까 지적이니까 지역보고 직권이라고. 등기니까 뭐 디귿이니까 당사자 이렇게 돼도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렇게 외웠던 게 되게 웃기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돼도 한번 외우고 이해해 두자는 게. 그다음에 지적은 단독이고 왜? 내가 내 꽃이니까. 근데 등기는 팔아먹는 거니까 물권 변동해야 되니까 의무자하고 권리자 얘기합니다. 의무자 권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지적은 심사는 실질심사직이고 등기는 형식적으로. 자, 항상 자, 등기는 서류만 심사해요, 형식적으로. 근데 지적은 자, 이 땅이 세금을 걷는데 답이냐? 되냐? 이렇게 뭐예요? 정확히 가서 검사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심사다라고.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용어가 나오죠, 용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용어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주로 받을 사항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관청은 꼭 한번 받으셔야 돼요. 주초는 꼭 보자는 게. 뭐라고? 소관청은,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뭐예요? 특별자치시장이 꼭 들어야 돼. 특별자치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여기 여러분 여기에 하나 이제 들어갈 게 이제 특별자치시장이 꼭 하나 들어가야 돼.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고 세종시 얘기예요, 세종시.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거기 빠졌는데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그냥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항상 누가 들어야 된다고?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꼭 들어야 돼요. 자, 지적공부는 자, 나중에 기본사 할 때 또 자세히 하겠지만 8가지예요. 개수로 따지고 뭐 밑도는 그런 거 빼고 그냥 8가지. 자, 보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권부 4개 있죠? 지적도 임야도 6가지. 그다음에 그 밑 경계점 좌표도 7개. 그다음에 그 아래줄에 가로 열고 정보처리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는 다 전산 등기부만 있어요. 근데 이 대장은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전산 정보 된 것도 있고 형태가 2가지 측면이에요. 그래서 개수는 딱 8가지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다음 중 법에서 얘기하는 지적 공부가 아닌 거 골라라 물어보면 자, 요 8가지가 아닌 뭐 예컨대 결번 대장, 뭐 지번 색임표, 뭐 일람도 있죠? 그런 건 기타 공부예요. 지적 공부가 아니다 보시면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 표시는 딱 6개입니다. 소재, 자, 출치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가지고. 필지하고 지번은 아는 거고, 그다음에 지번 부여지역이 중요해요. 지번 부여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이에요. 니동 또는 이해준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대한민국은 우리나라가 뭐예요? 땅덩어리가 몇 개 있냐면, 땅덩어리가, 자, 3,500만 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뭐예요? 세금을 거두려면, 자, 일단 뭐예요? 그 땅을 관리하려면 번호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 번호를 부여하는데, 만약에 휴진선이 있죠? 그 임진가부터 일본에서 마라도까지 한다면 뭐예요? 마라도가 3,500만 번, 그렇게 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번잡스럽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동별로, 예컨대 만약에 뭐, 서울특별시 뭐, 신림동 있으면, 이 신림동 있어요, 신림동. 신림동이다, 신림동. 그 옆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봉천동에 있어요, 봉천동. 그럼 지번부여지역은 신림동에, 도시는 동이고, 지방은 니예요. 그럼 이 신림동에 있는 모든 숲비지 토지가 있죠? 이 숲비지에서 뭐예요? 자, 번호를 부여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신림동에 다 부여했으면 봉천동에도 부여해요. 그러면, 신림동하고 봉천동은 지번부여역이 달리니까 여기도 뭐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신림동에도 100번지가 있고 봉천동 100번지가 이건 가능해요. 근데 같은 신림동에 100번지가 2개 있으면 안 돼요. 절대 같은 지번부여지역에 똑같은 번호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번부여지역에 있을 때 니동 또는 이에 준한 지역은 꼭 써놓으세요. 섬지역이다. 도서지역이다. 자, 섬도자, 도서자, 섬도자, 섬섬자. 그래서 도서지역이다. 읍면이다 나오면 틀려요. 네, 그런 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지목은 주된 용도 지목이에요. 가끔 시험 문제 나오면 형질, 지형, 주된 지형, 주된 형질이 아니라 주된 용도 지목이다 보시면 되고. 자, 경계점은 필지를 구해내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이제 토지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국가가 요 하나씩 나눈 토지에 대해서
자, 공부를 만들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어떤 도면이 있을 때 자, 이 필지를 뭐예요? 구획하는 나누는 선의 굴곡점 있죠? 이 선의 굴곡점. 자, 요 선에 꺾인 굴곡점. 요걸 바로 우리가 경계점이라고. 자, 이렇게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자, 도의 형태 나오죠? 도의 형태. 그래서 여기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를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누표는 좌표 형태, 좌표 형태.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뭐예요? 땅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이 명동 스타벅스 땅은 1m가 7천만 원이에요. 근데 자, 경상남도 거제라든가 경상북도 봉화는 30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크기의 땅도 우리가 이제 뭘 좌표를 이용해서 이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지역은 뭐예요? 대도시지역은 좌표 형태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 우리나라 이 지구가 있으면 이 지구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선과 뭐가 지나가 이거 경선이라고 하는 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경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자, 우리가 대한민국도 뭐 38도선 얘기 나누고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38도선. 이게 위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중부원점이 127도라고 하는 뭐예요? 이 중부원점이 지나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위선과 경선이 쭉 이렇게 지나가니까 자, 이 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토지에는 자, 이렇게 뭐예요? 좌표가 형성됩니다. Y축하고 뭐라고? X축이라는 좌표가 형성된다니까. 그러면 이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을 때 만약에 이걸 뭐예요? 함수로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토지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Y축이죠. 이게. 자, 요게 만약에 뭐예요? Y축이고 이게 만약에 X축이라고 하게 되면 자, 요 땅은 뭐예요? 요 땅은 X방향으로 뭐예요? 요 땅은 요게 2고 Y방향도 뭐예요? X방향이 2고 Y방향은 뭐예요? 여기 1이죠? 근데 요 땅은 뭐 X방향이 2고 Y방향이 2죠? 그러면 요 사이 요 거리가 뭐예요? 1이죠? 이런 식으로 좌표로 1cm까지 정밀하게 계산하면 이 토지 하나마다 다 뭐가 나와 이거. 거리 계산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값이 뭐한 토지는 싼 토지는 그냥 똑같은 뭐예요? 땅값이 싼 토지하고 땅값이 비싼 토지를 똑같은 크기의 토지가 만약에 있다면 그냥 11m로 거리 계산을 하면 이 곱해버리면 120이래요. 근데 좌표를 이용해갖고 뭐예요? 요 거리를 1cm까지 11.11cm 여기도 뭐예요? 11.11cm까지 거리를 계산하면 이거 곱해버리면 뭐예요? 120 얼마? 3.43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1제곱미터가 이렇게 1m 1제곱미터가 뭐예요? 7천만 원짜리는 0.1만 하더라도 이게 700만 원이에요. 같은 크기를 하더라도 2.4가 더 나오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좌표 형태를 등록한다. 경계점은 개념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점. 근데 경계는 한 가지. 뭐예요? 그 경계점과는 뭐로 연결한 거예요, 이거? 직선으로 연결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경계점과 경계점 보시고. 자, 면적 출시대. 수평면상의 넓이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우리나라는 입체지적이 아니에요. 수평지적이에요, 수평지적.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속지적도라고 하는 게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뭐로 나왔냐면 측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측량할 필요 없다고 써 있잖아요. 아예 써 있어요. 거기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써 있죠? 너무 쉬운 답이었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고는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보시면 되고 토지등을 줄쳐보시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거예요. 그게 토지등이에요. 토지 표시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예요? 6가지 소재. 자, 우리가 요게 바로 뭐라 그랬어요? 토지 표시라고 그랬죠? 요런 것을 새로이 정하는 거니까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 말소하는 거. 이게 바로 토지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새신자예요. 매우 신자가 아니라 새신자니까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것을 공부에 등록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신규 등록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뭐예요?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먼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니까 등록이 먼저 됐어요. 그 임야대장, 임야도니까 자, 만약에 이렇게 자, 어디 임야라고 하는 산에다가 자, 임야대장, 임야도가 이게 어디로 이제 산을 깎아서 여기다 뭘 짓는다니 집 짓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서 등록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이 됐다가 어디로 이제 토지대장으로 뭐 하는 거 이거 전환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의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틀리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대단한데? 틀린데 왜 대단한데? 그러면 그 사람은 반대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 집을 부시고 여기다 흙을 갖다 부어갖고 산 만들겠다는 그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뀐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등록이 전환됐다. 그런 의미예요.
자, 분할과 합병은 아실 것이고 지목 변경도 중요하지 않고 축적 변경을 꼭 줄쳐보시면 항상 어디에서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이니까 절대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어디서만 한다고? 지적도에 등록된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줄친 거 있죠? 그런 걸 재차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자, 기억할 수 있도록 좀 봐두자는 게.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넘겨보시면 거기에 그 등록사항이 2장에 등록사항이 나오는데 뭐 시험 문제 나올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뭐가 자, 지번이 시험 문제 나와요, 지번이. 그래서 여러분 쭉 넘겨보시면 그 52페이지에 뭐 지번에 관한 얘기 나오죠? 국가가 뭘 정한다는 얘기야, 이거. 지번을 정해서 자, 어디에 공부에 등록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지번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거기에 줄 쳐놓으면 그 3번의 지번의 표기 방법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뭐 붙인다? 산자 붙인다. 항상 숫자 앞에 산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임야도라고 하는 도면을 보게 되면 임야도 도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예요? 산 11, 산 뭐예요? 12, 과, 그 다음에 뭐예요? 산 13 뭐예요? 대. 한마디로 뭐냐면 지목이 대인 경우도 어디에 임야도에 그림이 그려져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꼭 뭐예요? 꼭 자, 임야만 뭐예요? 임야도에 있는 건 아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자, 임야라고 지목이 임야인 것도 산만 있는 게 아니라 못 있어요.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 같은 거 있죠? 그것도 임야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과수원도 뭐예요? 임야에 있어갖고 임야도에 있을 수 있고 대도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자,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이는 거지 임야에 붙인다고 또 틀려요. 임야에 붙이는 게 아니라 어디? 임야도에 있는 임야도에 지번 앞에 숫자 붙인다라고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라고 그걸 지금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걸 좀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지번은 뭐예요? 본본만으로 구성할 때는 그냥 1번, 2번 이런 식으로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 이 독립된 번호를 붙이는 게 이게 단자 우리가 단식 지번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단식 지번만으로 본본만으로 지번 구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만약에 여기 이제 뭐예요? 자, 그 신림동에 이런 식으로 숲빌지 토지에 대해서 지번이 부여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뭐예요? 번호 부여되는데 이거 2페이지로 분할한다 생각해보자. 그 부번이 없으면 그냥 부번이 없으면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자, 뭐라고 이거 5번이라 또 쓰면 안 되고 4번 써도 안 되고 6번 써도 안 되니까 5에 뭐로 하라는 게 5에 1 이렇게 부번을 붙여라는 게. 이게 이제 뭐예요? 의로 읽고 짝대기로 표기하고 의로 읽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그런 말 써있죠? 지번은 본본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본과 부번 사이는 뭐예요? 짝대기로 표시하고 읽기는 뭐로 읽는다는 게 의로 읽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에 지번은 본본만으로 구성할 때는 단식 지번. 본본에 부번 붙일 때는 뭐라고? 복식 지번. 그렇게 구성한다 보시고. 하여튼 절대 자, 지번 숫자 앞에 산자 붙인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그 쌍가루 4번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번 부여 방법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이게 자주 출제하는 겁니다. 거의 매년 나온다시피 보시고 별표 크게 해두시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우리나라는 항상 뭐예요? 북쪽이 있으면 북쪽이죠. 이게 남쪽이 있고 이게 동쪽이고 서쪽이 있으면 항상 어디에서 북서쪽에서 번호를 쓰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끝나요? 이거 남동 방향으로 끝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 남동에서 북서다, 북동에서 남서다 다 틀린 말이에요. 항상 어디에서 자, 항상 뭐예요?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뭐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분할 합병까지만 개발 사업은 뭐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합병까지만 뭐 보자. 자, 그러면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박스를 그립니다. 이게 항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박스를 그려갖고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그렇구나라고 뭐 짐작만 하게 되면 무조건 뭐 하는 거?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구분. 자, 그 다음에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자, 원칙과 예외인데, 자, 뭐하고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해. 신규 등록과. 자, 신규 등록과 뭐예요? 등록 전환이다. 등록 전환에 관한 얘기다. 등록 전환 얘기. 자, 그러면 원칙이 뭐냐, 이거 원칙입니다. 그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어디, 여기 지금 뭐예요? 옥산이라고 하는, 자, 거기 시골 마을이 있어요. 이 옥산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숲빌지 토지가 있고,
이 바다를 매립해서 땅이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게 신규등록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원칙이 뭐냐면 자, 이 지번부여, 이 옥산이라는 지번부여 쪽에 여기 땅 보라가 만약에 99면 이 새로 생긴 대장을 새로 만들 때 신규 등록할 때는 인접지 본본에 그 인접지 뭐예요?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이라는 얘기니까 본본에 부번 붙인다는 얘기예요. 부번. 자, 이거 부번 붙인다는 얘기예요. 붙인다. 근데 이 대상 토지가 자, 마지막 최종 본본에 인접해 있다든가 섬처럼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필지가 200필지나 돼. 필지가 여러 개라는 게. 이게 인떨려요. 인떨려 하게 되면 이게 예외라는 거예요. 인접지 본본에 부번을 못 붙여요. 그 예외가 뭐냐면 여기 최종 지번이 만약에 자 270 뭐예요? 273번이에요. 그러면 요게 그 다음 274. 그러니까 최종 본본에 순차적으로 다음 뭘 하겠다는 게 다음 본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본본의 다음 본본입니다. 본본의 다음. 그러니까 274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필지가 여러 개면 본본이 만약에 두 자리인데 부본이 한 200개 세 자리라면 모형새가 안 좋아요. 모형새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는 경우 토지를 분할한다는 거예요. 분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방금 2번 등록전환도 같아요. 등록전환도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신규등록처럼 똑같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중전에 산자부터는 지번 빼버리고 새로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이 예를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몇 번에 그 3번에 토지 분필 나오죠? 분필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예요? 1필지 토지가 지번이 100이었어요. 2필지로 분할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분할 전 지번 쓰고 그 다음에 뭐 100의 1입니다. 그 100번 토지를 또 다시 뭐 3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럼 분할 전 지번 쓰고 그 본본의 최종 부분이 1이었죠? 100의 뭐라고? 100의 2, 100의 뭐라고? 3으로 해요. 그럼 요 100의 1이라는 토지를 또 3필지로 분할합니다. 그럼 1필지는 분할 전 지번 그대로 써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뭐 한다는 게 지번을 그대로 쓴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필지는 그렇고 나머지 토지는 뭐냐면 그 본본에 뭐예요? 최종 부분이 3번이었죠? 그 본본에 최종 부분에 순번으로 다음 부분을 합니다. 다음 부분을 부여한다. 다음 부분. 그러면 자, 여기 몇 번까지 했으니까 3번까지 썼으니까 다음 부분이 뭐예요? 4하고 다음 부분이 뭐라고 이거? 5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4, 5다. 자, 그럼 예외가 뭐가 있냐면 건축물이 있어요. 주거 사무실도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건축물이 만약에 뭐 하고 있다는 게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자, 주거 사무실도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를 분할하는데 여기 건축물이 있다는 게. 그럼 이 건물이 위치한 쪽에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써요. 그다음에 그 건물이 없는 곳에 뭐예요? 2번 이렇게 부여한다는 게. 그래서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건축물이 뭐예요? 건축물이 뭐 하는 거? 존재하는 건축물이 뭐예요? 건축물이 존재하는 필지에 자, 분할 전 지번을 분할 전 지번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선적 부여입니다. 우선적으로 뭐 하겠다? 우선적으로 부여를 하겠다. 이제 우선적 부여다. 자, 그럼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토지를 합병하겠다. 토지 합병입니다. 그 토지를 만약에 뭐 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일단 만약에 필지가 뭐 여러 필지가 있죠.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이 땅을 하나로 합하죠.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빼고 가장 빠른 선순위 본본이에요. 선순위 뭐예요? 선순위 본본을 해요. 선순위 그 지번이라고 얘기했죠. 선순위 지번을 합니다. 선순위 지번을 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게 단식 지번이 아니라 복식 지번으로 됐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식 지번.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예요? 1번과 2번과 뭐예요? 1의 1번과 2의 1번이고 이게 9번이고 10번이다. 이게. 그러면 1의 1번, 1의 2번 있죠? 이렇게 본번에 부번 빼고 이 본번 중에서 가장 빠른 게 뭐 이게 9번입니다. 이게 9번이다. 자, 그래서 단식 지번일 때는 제일 빠른 지번.
복시 지번일 때 뭐예요? 제일 빠른 뭐라고? 본번 중에서 선택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예외가 이것도 뭐예요? 건축물이 있다. 주거사물증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 근데 이때는 항상 누가 신청해야 돼, 이거? 토지 소유자가 뭐 해줘야 돼, 이거? 소유자가 신청이란 말을 꼭 찾아봐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지만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지만이, 이 건물이 위치한 지번은, 그 건물이 뭐예요? 그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으로 뭐 해야겠다는 게, 우선적 부여다. 우선적 부여. 그죠? 자,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우선적 부여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있다면 신청을 안 하면 9번이에요. 근데 신청 안 하면 나중에 건물, 이게 합병해버리면 건물이 있으면 건물의 대지 지번이 9번이니까 나중에 변경 해야 돼. 귀찮죠? 그러니까 뭐예요? 2-1번 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2-1번 주겠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53쪽에 그 4번 하필과 뭐예요? 5번, 자, 3번 분필하고 4번 하필 있죠? 이제 그 도시개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요렇게, 자, 세 가지를 한번 봤는데, 자, 이거 이제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외우면 나중에 그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일단 이 지번에 관한 얘기니까 지번이는 뭐예요? 등신, 장애우 등신 인보부가 뭐해서 이거 인떨려, 자꾸만 떨려 해서 그래서 뭐예요? 일을 할 수 못하니까 누구를 하고 이거 채 본번을 시켰고 그 다음에 분전지 있죠? 분할은. 이 분전지는 뭐예요? 나 부부 뭐예요? 건전지, 건축물이 있다면 분할전지번,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합선지는 뭐예요? 자, 합선되죠? 그럼 못 쓰게 되죠? 그럼 새로운 거 쓰라는 게 이거. 새로운 거. 그래서 신건지입니다. 신건지.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게 외워질 때까지 주머니에 그 건전지 하나 안 넣어 갖고 다니면서 손에 건전지가 딱 들면 딱 외웁니다. 분전지는 나부부 건전지. 자, 이게 뭐예요? 합선지는 신건지. 이런 식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눈에 들어오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다니까. 꼭 별표해 두시고 이 지번에 대해서 좀 봐주세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